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온유부동산TV의 온유입니다. 아파트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거래량인데요. 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꺾였습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했다는 뉴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서울 집값 전고점의 90% 육박, 15주째 상승세, 20억 잠실 아파트가 10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집값 확 달라졌다. 이런 뉴스요. 아마 이번 거래량 하락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추가 상승 동력이 다소 약해진 영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거래량은 3,589건이 신고되었습니다. 1월 1,400건을 시작으로 2월 2,400건, 그리고 3월 2,983건, 그리고 4월 3,100, 3,400, 3,800건, 즉 3,800건의 고점을 찍고 지금 이번에 2023년 7월에 한풀 꺾인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2년 1월 지표부터 봤을 때 그래도 완만하게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8월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8월 거래량은 현재 시점에 신고된 게 2,247건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략 3,500건에서 3,800건, 즉 2023년 6월과 7월 중간 정도의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3,500건, 3,800건이 과연 많은 거래량일까요? 제가 2020년부터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 2월에 8,300건, 그리고 15,000건, 7,000건, 4,000건을 좀 제외하고는 여기 보이시면 이게 4,000건이잖아요. 그럼 대략 한 4,000건에서 과거 2021년 9월 이 시점부터는 4,000건을 좀 밑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보셨다시피 3,500에서 3,800건 정도는 20년부터의 거래량을 봤을 때는 괜찮은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의 방향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1월 2만 건을 시작으로 2월에 33,000건, 36,000건, 35,000건, 38,000건, 23년 5월에 피크를 찍고 37,000건, 35,000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이 26,000건이기 때문에 대략 4만 건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23년 8월의 거래량은 23년 중에 가장 높은 거래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경기도 거래량인데요. 경기도 거래량도 1월, 2월에 올라가서 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세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종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611건, 2월에 611건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서울과 경기도가 그래도 전국의 부동산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왜 7월에 거래량이 축소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앞으로 방향성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거래량이 축소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2023년 6월, 5월, 6월에 기준금리 5.25%포인트로 동결되면서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가 동결 내지는 인하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죠. 또는 피벗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했었죠. 근데 7월에 어땠나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9월에 금리를 올릴 수도 동결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한미 금리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3.5%포인트인데 미국은 현재 5.5, 즉 지금 2%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는 유례없는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년물 국채 금리도 올라서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중국 부동산 위기설이었습니다. 이게 다 7월 기사인데요. 7월 기사를 보시면은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완다그룹과 헝다그룹의 위기설이 나오면서 세계 경제 위기설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필사적인 노력을 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 막고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계속 주목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 이유로는 부동산 대출 금리가 상승했었던 겁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금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니 매매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겠죠. 그러면서 6월 대비 7월에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부동산의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나 완화 정책의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부에서도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할까요?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했다면 올해 초에 분양하는 둔촌주공 아파트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1.3 대책을 하지 않았더라면 집값은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정부에서도 세수를 걷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조금씩 상승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요즘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각종 언론사나 국민들이 입주 물량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물량이 거의 3만 5천 건인데 비해 2024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12,000건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25년에는 둔촌주공이나 이문희경 뉴타운 등 많은 곳들의 입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3년보다도 입주 물량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굉장한 가뭄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입주 물량을 인식했는지 정부에서는 이번 9월에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 공급을 발표하게 될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발표하고 입주하는 데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거래량, 전월세 전환율, 소득 등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은 거래량은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금리가 낮아지면은 전월세 전환율도 낮아질 것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은 소득이 낮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 실업률 18개월 만에 최고, 즉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은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많은 힘을 실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은 향후에 부동산 가격도 부동산 거래도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금리 흐름 때문에 앞으로 거래량은 현 상태에서 유지 내지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과거 거래량을 살펴보면 4,000건이 결코 적은 거래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래들이 나중에 조금씩 거래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그러나 집값이 급상승하거나 급하락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덜 오른 서울 외곽 지역이나 경기 지역을 매수하는 것도 매우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수철 아시나요? 부동산 가격은 용수철 같습니다. 앞으로 확 잡아당기면 뒤에서 틈을 주고 따라 올라오듯이 서울 외곽 또는 경기도 집값도 이제 따라 올라올 타이밍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가서 매수하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실수요자에 한해서요. 저는 지속해서 구독자분들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